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빅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게 이유가 바로 이 텍스트 마이닝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연어 처리라고 하죠. 인공지능도 그렇고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자연어 처리죠.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빅데이터가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처럼 정형화된 데이터,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건 다 정형화된 데이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죠. 엑셀이나 이런 거에 보면 숫자나 이런 거로 다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와서 분석하는 거죠. 어쨌든 다 저장이 돼야 돼요. 숫자로.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한 거는 전부 다 숫자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텍스트 마이닝은 그렇지 않고 분석이 돼야 되죠. 글씨. 여기 텍스트는 말 그대로 이제 문서지만 실제로 텍스트 말고도 이미지도 있고요. 음성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소스들이 있죠. 그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나마 좀 쉬운 게 텍스트 마이닝 쪽입니다. 나중에 이게 이미지나 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딥러닝 또는 뭐 AI 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더 어렵고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고 아마 회사 같은 데 가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텍스트 마이닝이 아닐까 싶어요.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마이닝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좀 실습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기 자바, JDK가 지금 안 깔려 있어가지고 실습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JDK를 좀 깔아서 실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게 언어기 때문에 한글이 있고요. 영어가 있어요. 두 개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수치형 자료들,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yes, no 이렇게 범주형 자료 있죠? 그 다음에 다변주형 자료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이용해서 사람의 말이나 글자 이런 것들을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말 그대로 비정형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블로그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리뷰 사이트, 뉴스 기사, 트위터, 또 여러분들 뭐 영화 감상 사이트 보면 다양하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숫자로 정해진 게 아니고 말로 막 적어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분석을 해서 어떤 룰을 찾아내는 거. 그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를 보면은 뉴스 올려놓죠. 그럼 뉴스를 구분해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그거를 카테고라이징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그룹으로 엮어줄 것이냐. 뭐냐면 정치 기사냐, 아니면 뭐 사회냐, 아니면 예능이냐, 엔터테인먼트냐, 스포츠냐, 뭐 이런 거를 분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일일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사를 딱 써서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뉴스 카테고리에 맞춰서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런 것도 많이 쓰이고, 또는 이메일 스팸 분류하는 거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 안에서 한번 해봤는데, 근데 일단은 텍스트가 뭔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텍스트를 이메일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이브 베이지 안은 이미 다 구분해 놓은 걸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 이전에 이메일이 들어오면 이 이메일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메일은 말로 달려 있잖아요. 문서로.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정형화되게 쪼개서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 단어를 정형화 시켜놔야 그 다음에 이제 나이브 베이지 안이 돌아가니까 그 사전에 그러면은 이메일이 오면 얘를 어떻게 정형화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 마이닝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은 데이터,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형화한 다음에는 다양한 분석 기법을 쓸 수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나이브 베이지안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연관규칙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분석한 다음에 이게 도출이 되면 정형화 시켜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분석 기법을 쓸 수가 있겠죠. 사전에 이제 어떻게 정형화 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용어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듣고 이제 요거를 좀 더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문장이 있어요. 문장 또는 문서가 있겠죠. 그래서 문서는 이 문장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를 문서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문장 단위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장 하나하나를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일로 문서 단위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 뭐 도서관 같은 경우에 옛날에 문헌정보학과 이런 게 있었죠. 그런 쪽에서는 문서 처리하는 뭐 방법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문서보다는 이렇게 문장 단위로 이제 구분되는 게 필요하겠죠. 온라인에서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 뭐 문서 단위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서 또는 문장이 있으면 일단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하는 걸 우리가 말뭉치 또는 영어로는 코퍼스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이 문서들을 모아놓는 곳이에요. 집합. 뭐 문서가 2개다 그러면 2개가 있겠죠. 3개다 그러면 3개가 있겠죠. 아니면 문장으로 나눈다 그러면 문장으로 뭐 여러 개를 쪼개서 그러니까 어쨌든 문서 단위, 구분 단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묶어놓아서 이렇게 뭉쳐놓은 거, 말 그대로 뭉쳐놓은 거. 그래서 말뭉치, 영어로는 코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뭉쳐놓은 거를 이용해서 용어 문서 행렬이라는 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예요. S1, S2라는 건 이제 이렇게 문장이나 문서 단위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 단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단어들이. 이 단어들이 무지 많겠죠. 그죠? 문서들이 많아지면 이 단어들이 무지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무지 많아지는 이거를 행렬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를 TD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 이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닝 그 패키지들이 TD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큐멘트, 텀이라는 게 이제 단어를 의미합니다. 도큐멘트라는 거는 한 문장 또는 전체 문서를 단위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S1이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문서가 될 수도 있겠죠. 문서는 이게 더 길어지겠죠. 문장보다, 그죠? 문서 전체를 나타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셉니다. 결국은 뭐냐면 문서를 단어를 쪼갠 다음에 그 단어를 가지고 단어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형화되는 건데 중요한 게 이제 있겠죠. 어떻게 용어를 정리해서 문서화 시킬 거냐. 한국말로 보면은 한국말에는 명사가 있고 조사가 있죠. 나는 그러면 나라는 게 대명사고 는이라는 건 조사잖아요. 그럼 조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사는 다 빼야 되거든요. 나의 집 그러면 나의 라는 거를 의라는 걸 또 빼야 되고 나와 집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명사 중심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주로 대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언어 쪽으로 가면 이제 이제 음성 인식 쪽으로 가게 되면 조사도 중요한 하나가 파트가 됩니다. 그럴 때는 조사도 쪽에서 어떤 조사가 붙느냐가 중요하네요. 왜냐면 그게 주어가 되느냐 목적어가 되느냐도 우리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마이닝 쪽에서는 조사보다는 명사 중심으로 이렇게 카운팅을 해가지고 어떤 명사가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에 감정을 부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감정.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면 그 용어는 기쁘다.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이티모컨으로. 그럼 얘는 즐겁다라는 걸로 카운팅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텍스트로 먼저 변환한 다음에 이 텍스트를 가지고 감성 분석까지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용어를 뽑아내서 용어에 카운팅을 해주는 게 가장 1번. 그 다음에 이 글자의 용어에 감정 수치를 부여해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되면은 1점에서 5점을 부여해줄 수가 있어요. 뭐 그저 그렇다. 그러면 1점. 아, 매우 기쁘다. 그럼 5점. 이렇게 우리가 설문 분석하듯이 어떤 용어가 있으면 이 용어에 점수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쓸 때 그 말 자체에 단어에 감정이 들어가 있죠?
이 감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감정을 우리가 수치로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을 한 다음에 이게 확장이 되면 감성 분석으로 넘어가고요. 감성 분석이 확장돼서 조사 이런 게 붙게 되면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자연어 처리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텍스트 중심으로 해서 얘를 쪼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쪼갤 때 어떻게 쪼개느냐? 단어를 쪼갠다. 근데 이 단어를 쪼갠다라는 거를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싱 또는 토큰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어를 텍스트 이렇게 문장을 단어로 쪼개는 작업을 우리가 파싱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게 용어를 쪼개는구나. 용어를 쪼개서 어떻게 만드느냐면 용어 문서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문장을 쪼개는 거 작업을 우리가 파싱한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또는 이거는 토커나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용어를 뭐라고 부르냐? 여기서는 텀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토큰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터밍이라는 게 있어요. 스터밍이라는 게 뭐냐면 어감.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영어를 예를 들면 영어에는 트래블이라는 영어가 이게 명사로 쓰일 때와 동사로 쓰일 때, 형용사로 쓰일 때 앞에 요게 변화를 일으키죠. 그죠? 우리도 여기다가 능이 붙으면 주어가 되고 나의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감이 이제 추출이 돼야 돼요. 우리도 있다, 있었다 이렇게 과거형이 어시 붙으면 과거형이 되죠. 있었다 그러면은 어시 붙으면 과거형이 되고 이런 것처럼 그거를 추출해내서 분리해내는 작업을 또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스터밍 또는 어감 추출 작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불용어 처리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단어들은 빼야 돼요. 영어는 조사 있죠. a, 더, and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써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a라는 걸 거예요. a가 가장 많이 쓰죠? 왜냐하면 a는 다 붙잖아. 모든 문서에 a, 더 이런 게 다 붙으니까 카운팅을 하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의미가 없죠. a가 우리가 하는 이런 텍스트에 의미가 전달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들은 빼는데 이런 조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불용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스탑 워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까는 패키지에 불용어 사전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돌리면은 이런 것들이 다 제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쉽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걸 쓰게 되면 요렇게 하는 과정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가 들어와서 말뭉치를 만들어주고요. 말뭉치를 파싱해서 텀, 용어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용어 매트릭스 문서 행렬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카운팅을 해서 어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 이런 거죠.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용어라는 거죠.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쉽죠? 그죠? 개념은 쉽죠?